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관계, 중국 문제를 한번 여러분과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의 미래에 따라서 북한의 운명,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동시에 상당한 이제 그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진핑에게 삼각 쓰나미가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쓰나미는 뭐냐? 원유 전쟁입니다. 원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시진핑 정권의 가장 큰 고민. 두 번째는 군부의 어떤 저항,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세 번째는 내부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시진핑이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현재 시진핑의 실력 가지고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지금 치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란의 핵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 내막은 이란의 원유를 장악하기 위한 이런 이제 그 최후의 전쟁. 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장악을 하게 되면 중국의 목줄을 이제 쥐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현재 중국의 원유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 약 70%를 이제 외부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자급자족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거죠. 미국은 이제 비축을 하고 있고 수출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70%의 원유를 이제 해외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이 수입 원유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이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중국의 최대 이제 이란 그 원유 공급국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사우디, 그리고 세 번째가 러시아.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미국이 원유 그 수출 봉쇄해가지고 덤핑된 가격으로 지금 그 중국에 할 수 없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게 지금 팔고 있는데, 이걸 중국이 거의 뭐 그 러시아의 피를 빨듯이 저가의 원유를 지금 사고 있는데, 러시아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중국은 그 독을 보고 있는 거죠. 자, 베네수엘라가 약 한 5%에서 10% 정도의 중국 물량을 담당했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그걸 막아버렸습니다. 자, 이 공백이 생겼죠. 이제 이란이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이 그 이란 정권, 그 하메니 정권을 장악을 하고 이란의 민주화, 그리고 이란의 비핵화. 자, 이건 이제 표면상 내세우는 전략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원유 공급망을 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것인데, 자, 이걸 이제 중국이 바라보면서 뻔히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란을 도와주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미국과 맞짱 떠야 되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맞짱 뜰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자, 눈을 뜨고 지금 그 자기의 목줄을 지금 쥐고 있는 것을 그냥 눈을 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반드시 이란을 제압을 합니다. 뭐 스스로 항복하든 아니면 하메네이를 제거하든, 이제 이란 정권의 정권 교체는 거의 뭐 그 미국에 의해서 제거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다다르고 있고, 그 목적은 중국으로 향하는 원유를 끊고 중국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이제 그런 최후의 수단이 있는 겁니다. 자,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되면 왜 트럼프가 러시아에 우호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냐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러시아가 중국의 헐값으로 팔던 원유를 중단하고 원유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중국에게 헐값의 원유 공급을 못하게 하기 위한 이런 이제 하나의 그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이제 그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트럼프는 오로지 중국을 지금 포위해가지고 목을 졸라가지고 주저앉혀서 중국 공산당의 붕괴를 지금 아주 지금 목표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인데 바로 군부의 상황이 매우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장유사 류전리가 지금 체포가 됐는데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실각된 건 아닙니다. 이걸 조사해가지고 당 군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공식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 류전리 장유사 밑에 있는 또 장군들이 꽤 많지요. 얘네들이 이제 가만 안 있는 겁니다. 집단 반발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시진핑의 군부가 오죽이나 굽혔으면 지금 장성들간 그 휴대폰 그 전파 금지를 차단시켜가지고 전화도 못 걸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군인들이 너도 나도 열받아가지고, 아니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를 왜 못 믿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중국의 핵심 그 사령관들, 작전 참모들 전부 다 지금 그 시진핑의 그 사연임을 반대한다고 해서 수만 명을 숙청하다 보니까 중국 군부가 지금 누더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년 반 이후에 중국 공산당 전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중국 군부는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연임을 그만둘래 아니면 계속할래. 근데 지금 사연임을 계속 가자고 하는 세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고, 사연임을 반대하는 세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진핑이 사연임을 시행하기 위해서 결국은 전쟁이라는 그 선택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만과의 전쟁을 할 그런 형편도 안 되고 또 쓸데없이 전쟁해가지고 중국이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양측의 교전으로 인해서 소위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이 중화민족의 그 권리와 이익이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폭삭 망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진짜 중화민족의 그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대만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얼마든지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인데 왜 시진핑 한 개인의 권력의 욕심 때문에 대만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쓸데없이 그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망하나 이거죠. 이게 지금 중국 군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군부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중국 공산당의 많은 간부들도 시진핑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사연임을 향하는 그 길이 매우 심상치가 않다. 자, 이제 네 번째가 중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부동산 다 지금 망했죠. 부채가 지금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중국이 돈 찍어가지고 이제 풀기도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돈을 더 이상 찍었다가는 중국이 그냥 망하는 거죠. 자, 중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마지막 골든 타임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중 관계를 제대로 풀지 않고서는 솔직히 말하면 미국한테 항복하고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중국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공산당의 독재를 종식시키고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야욕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민주화로 가게 되면 이제 미국과 상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인데 시진핑이 결국은 망해봐야 아주 이제 비참한 그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중국의 상황을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게 되면 지금 중국의 미래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이 그리는 큰 그림, 바로 중국의 멱줄, 이 목줄이라는 것은 바로 원유입니다. 원유. 이란을 장악하게 해가지고 중국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를 지금 지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그걸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내부가 소용돌이에 빠질 때 중국 군부가 시진핑 정권을 이제 제거하고 이 쓸데없는 이제 3년임, 4년임을 했던 이 독재 이 잔상을 갖다가 다 해체시키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도 중국의 이 상황을 시시각각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어떻게 나오는지 중국의 지금 북한의 정보 라인들이 중국의 빨대를 꽂고 계속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매일 김정은에게 이걸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치도 놓치기 힘든 이런 중국의 내부 문제도 북한 문제만큼이나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상황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또 여러분께 상세한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우리가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는 또 그리고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 우리 많은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